일단 처음부터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중장기 투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2025년도에 큰 상승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잘 해놔야 돼요. 자, 오늘 단기 단타 수익 매매가 아니라 긴 중장기 투자 얘기예요. 뭐 앞으로 경기 침체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금리 인하 얘기 나오고 있고, 뭐 실업률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내가 지금 샀는데 불안하다. 그래서 대폭락이 올 것 같은데 이 대폭락을 기다렸다가 그때 사야지라고 했는데, 만약에 대폭락이 오지 않고 뭐 그냥 엎드락을 하다가 계속해서 내년까지 상승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이제 중장기 투자로 버는 게 거의 없겠죠, 그죠? 반대로 이제 지금부터 매수를 했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폭락, 급락, 증시 버블 터지면서 대폭락이 오면 어떡하지? 이것도 문제고, 안 사는 것도 문제고, 사는 것도 문제고, 와, 중장기 투자 이거 매수 어떻게 하지? 이 고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도 단기 단타 쪽으로 뭐 차트 강의, 그 다음에 실전 매매 많이 올려드리고 있고, 단기 단타도 하지만 중장기 투자도 한다고 말씀드렸죠. 저도 이제 중장기적으로 모아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지수 추종, 그 다음에 뭐 IT 4차 산업 쪽으로, 그 다음에 채권 쪽으로 이렇게 좀 몇 개 사모으는 게 있거든요. 중장기적으로 1년에서 2년 사이를 두고. 자, 매수를 하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지금부터 계속해서 지수가 상승을 하든 대폭락이 오든 결국에는 증시는 상승한다는 믿음이자, 이것은 뭐 진리죠, 그죠? 자, S&P 500 주봉 차트로 봐서 크게 볼게요. 1, 20년이 아니라 50년, 100년 동안 계속해서 뭐 오일쇼크, 블랙먼데이, 아시아 금융위기, 닷컴 버블, 미국 금융위기, 코로나 뭐 다 겪고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것은 뭐 진리입니다, 그죠? 지금부터 내리던 추가적으로 오르던, 이렇게 돼서 오르던, 이렇게 돼서 오르던, 결국에는 1년, 2년, 3년, 4년, 5년 지나면 올라가 있다는 믿음을 그 전에 데이터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지금이 2024년도죠. 2025년도에는 증시가 대상승기로 들어갈 가능성을 강력하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이 시작을 했어요. 4차 산업에는 반도체, 뭐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 메타버스, 온 디바이스, AI, 뭐 자율주행, 전기차 등등, 자,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자, 2차 산업 때도 3차 산업 때도 언제나 증시는 여기로 돈이 몰리면서 증시가 대폭발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 4차 산업이 좀 무르익어가는 시기, 인공지능도 지금은 인프라를 깔고 있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다고 볼 수는 없죠, 그죠?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 인공지능을 엄청나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일부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 사용하듯이 몇 시간을 사용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진 않았다. 그 단계가 언젠가는 온다라는 거죠. 자율주행도 한참 개발하고 있는데 진짜 자율주행이 올 것이고, 로봇이 지금 걸음마를 떼고 있는데 언젠가는 로봇이 내 옆에서 일을 할 거고, 그죠? 이런 4차 산업이 태동하는 시기에 플러스 이제 미국 대선, 올해 11월 미국 대선이 끝나면은 돈을 또 풀겠죠, 그죠? 왜냐면은 경기를 부양을 해야 인기가 있으니까, 그죠? 지지율이 상승하니까, 정권을 지킬 수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지금까지 고금리를 유지했는데 이제 금리 인하가 확정이 되었죠, 그죠? 9월부터 이제 시작이 될 건데, 지금 미국 금리가 지금 5.5%죠, 그죠? 근데 이번에 뭐 예를 들어서 작으면 0.25, 크면 0.5 정도 하겠죠, 그죠? 0.25 해봤자 5.25%밖에 안 돼요. 한 번 더 하면 5%가 되는 것이고, 5.5에서 5.25, 물론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는 있지만 미비하죠, 그죠? 미비하죠. 이렇게 계속해서 4.85, 4.5, 그러다가 뭐 4, 그 다음에 3.5, 3에서 이제 2%대, 이렇게 내려가면 이제 절반 정도로 내려가면서 이제 금리 체감이 되겠죠. 금리 인하 효과. 금리 인하 효과라는 것은 돈이 풀린다는 것이고, 부담되어서 땡기기 힘들었던 돈도 나도 이번에 땡겨서 사볼까, 나도 이번에 돈을 땡겨서 사업도 해볼까, 돈을 땡겨가지고 카드빚을 좀 내서라도 사고 싶었던 거 사볼까. 자, 자동차 할부가 비싼데 2%, 3%대까지 내려갔으면 이제 금리가 절반 내려갔으니까 미뤄뒀던 자동차도 사볼까. 그 효과가 꽤 지나서 나온다는 거죠. 금리 인하가 되지만 얼마 전에 금리 인상 있었으니까 제일 최근 데이터니까 금리 인상으로 우리가 그 기간을 한번 보자고요. 자, 2020년도, 21년도 계속해서 저금리 0.25를 유지를 하다가 물가가 치솟고, 자, 그때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0.25에서 0.5로 2022년도 3월이에요. 자, 빅스텝 한번 가서 1% 바로 가고, 여기 자이언트로 1.75 가고, 또 자이언트 가다가 어느 순간 베이비 스텝으로 폭을 낮춰서 5.5까지 왔죠. 2023년도 7월에
1개월 반 정도 되었는데 이렇게 최고를 찍기 전에 0.25를 두 번 가고 그 전에는 점점 올라가는 폭이 낮아졌죠. 그죠? 4% 후반대에서 5% 정도 들어왔을 때부터 이제 금리 인상은 이제 거의 끝나간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왔죠. 그죠? 그러면서 증시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충격으로 처음에 내려가다가 2023년도 4월, 5월, 6월, 7월 요 정도의 금리 인상이 마감이 되었는데 그 전 몇 달 전에 이제 저점을 찍고 이제 적응을 하고 반등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죠? 그러면 돈이 풀리는 초반에는 그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기 금리 인상기도 보면은 여기가 3월이고 여기가 10월이에요. 대략적으로 반전 정도 하락을 보여주고 금리 인상 계속되지만은 바닥을 찍고 반등을 했잖아요. 9월에 금리 인하가 바로 효과가 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요렇게 간다는 것이 아니라 요런 데이터를 참고를 해가지고 0.25, 뭐 0.5, 0.2 이런 식으로 점점 금리를 인하하겠죠. 그러다가 아마 4%, 3%대 들어오고 6개월 정도 지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금리 인하 효과가 발생을 하면서 그 말은 이제 유동성이 생긴다는 것이고 유동성이 생기면 증시와 비트코인이 이제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죠? 대략적으로 내년 상반기, 내년 뭐 2월에서 3월, 4월 요 정도를 우리가 6개월 뒤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대략적으로 여기가 25년도 2월, 3월, 4월, 5월 요 정도가 되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 전까지 한번 털고 갈 것이냐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때부터 폭발적으로 올라갈 것이냐 물론 이 둘 중에 하나만 되라는 법은 없지만 지금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내년 상반기부터 25년도 쭉 상승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그 전이 여기가 문제인 거죠. 여기가 그냥 여기 채널 안에서 요렇게 하다가 쭉 올라갈 것이냐 경기 침체 한번 겪어버리고 버블을 터트리고 난 다음에 올라갈 것이냐 이제 그 문제인 거야. 그죠? 야, 요거 때문에 폭락 기다리다가 올라가면 어떡하지? 샀는데 떨어지면 어떡하지? 요거 고민을 하게 되고 중장기 투자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 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과연 내년 상승장이 온다고 가정을 하고 그 전까지 무난하게 올라가다가 올라갈지 한번 털고 올라갈지 이것을 100% 맞추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죠? 저는 감히 50대 50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앞으로 뭐 여기가 60이 될 것 같다. 여기가 60이 될 것 같다. 여기가 70이 될 것 같다. 여기가 30이 될 것 같다고 계속해서 시장을 읽어 나가야 되겠지만 이 시장을 읽어 나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실업률을 보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그래서 2주 전 강의 제가 걱정하는 것은 엔캐리 청산이 아닙니다라는 영상에서 지금까지 역사적 데이터를 보여드렸죠. 그죠? 금리 인하를 하는데 금리 인하가 문제가 아니라 금리 인하를 할 때 실업률이 올라가면 이때 침체가 왔다. 금리 인하를 하는데 실업률이 올라가니까 침체가 왔다. 금리 인하를 하는데 실업률이 올라가니까 침체가 왔다.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 시기에 바로 침체를 안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요런 데이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금리 인하도 금리 인하지만은 계속해서 제 실업률을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업률 고용률이 9월 6일에 나옵니다. 미국.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하면서 지금 5대5에서 5.5대 4.5인지 6대 4인지 계속해서 읽어 나가야 되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100% 미래를 알 수가 없다. 그러면 내년 25년도 상승장을 기대를 하면서 중장기 투자, 미국 지수 추종이 되었든 4차 산업 ETF가 되었든 뭐 개별 종목이 되었든 반도체가 되었든 전기차든 자율주행이든 로봇이든 제약바이오든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것을 투자를 할 건데 내가 예를 들어서 25년도를 보고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3천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폭락이 오지 않고 올라갈 확률이 50이고 폭락이 올 확률이 50이라고 쳤을 때 5대5잖아요. 그러면 이 3천만 원을 5대5로 나누세요. 1,500만 원 투자를 하고 1,500만 원 킵을 하세요. 킵. 이 1,500만 원은 지금부터 뭐 11월, 12월 대선 때까지 몇 개월 이제 하반기가 남았죠. 하반기에 뚝뚝 떨어질 때 얼마 전에도 한번 이게 뚝 떨어졌죠. 그죠? 뭐 뚝 떨어졌죠. 뭐 이만큼 안 떨어진다 하더라도 고점 대비 7, 8, 9, 10% 정도 떨어졌을 때 그때 야금 고점 대비 10% 이상 떨어졌다. 좀 더 많이 또 여기 있다가 고점 대비 5, 6, 7% 떨어진다. 또 야금야금 올해 하반기까지 나눠서 매수를 하세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한 뭐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만 매수가 되고 이 킵해둔 것을 매수할 기회도 없이 그냥 갑자기 뭐 증시가 급등을 한다. 안 산 거보다 낫죠. 투자할 금액의 절반만 먹고 나오면 됩니다. 물론 이 차트와 증시를 잘 읽어 나가면은 킵한 것을 추세를 돌파하고 막 올라갈 때는 뭐 추격 매수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그때 가서 생각을 해보고 근데 1,500만 원을 야금 사고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내년 25년도 상승하기 전에 한번 대폭락을 겪고 올라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확률도 50% 있다. 그러면 야금 사다가 이 1,500만 원이 엄청난 힘이 될 거예요. 자, 미국 S&P 500 지수거든요. 폭락이 와봤자 뭐 얼마나 오겠어요. 그죠? 요 코로나 때예요. 그 다음에 버블 생기고 버블 한번 치운 것이고 뭐 요 정도 수준이다. 요 정도 수준. 중간에 있는 저점, 그 전에 저점, 그 사이 뭐 요 어딘가가 되겠죠. 그죠? 그때 만약에 폭락이 온다면 그때 가서 예측을
예측을 해보는 거고, 큰 그림으로 보면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것을 당사자가 겪는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10%, 20%, 30% 폭락은 너무 아프죠. 요것을 만약에 지금 폭락 안 하고 무조건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다 사버리면은 혹시 모를 폭락에 3천만원 다 샀으면 엄청 아프겠죠, 그죠? 하지만 결국에는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건데, 폭락이 온다면은 경기 침체가 오고 뭐 엉망진창이 된다, 그런 것은 뉴스 보면은 뻔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다들 패닉에 빠진 거는 알 수가 있거든요, 그죠? 모두가 패닉이 왔을 때 요것을 유용하게 밑에서부터 야금야금 사모아 가면은 평단가 훅 내려가고 투자금 훅 올라가고 그 다음에 상승장에 좋은 수익을 줄 수가 있겠죠, 그죠? 물론 대폭락이 오지 않더라도 이 채널 안에서 여기까지 내려간다는 것은 큰 하락이에요, 그죠? 이런 거 말고 정말 대폭락 이런 거 없이 2025년도까지 쭉 상승할 수도 있어요. 그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자, 근데 이제 금리 인하를 하고 있고 고용률이 망가지면은 침체가 올 확률도 분명히 있다. 그러면은 투자금의 절반을 잘라서 절반은 천천히 사모아가고 눌림목마다 1,500만원은 큰 하락, 만약에 패닉장이 오면 이때 유용하게 쓰자라는 거죠. 저도 기본적으로 이런 스탠스를 가지면서 중장기 투자를 하고 있고요. 요걸 하기 힘든 이유가 이제 두 가지예요. 절반을 잘라서 절반만 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계속해서 올라가면 어쩌지라는 욕심 때문에 요것을 못하고, 근데 만약에 절반만 매수됐는데 올라가면 절반 못 사는 거 아깝다, 이 아까운 이 마음 때문에 못하는 거고, 이 아까움을 수익이 났음에도 이렇게 의견을 준 사람에게 욕을 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